자, 764. 연립방정식에서 A를 B로 잘못 보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가 아니니까 A라고 써져 있는 어떤 숫자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B라는 수로 잘못 봤대요.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B라고. 그럼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6이라는 근을 얻었답니다. 그럼 이 방정식 이 상태에서 해가 X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근데 X값만 있고 Y값이 없는 상태잖아요. 괜찮아요. 밑에 있는 데다 대입하면 됩니다. X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넘기면 Y값이 나와요. 16. 그럼 결론은 이 연립방정식 이걸 말하죠. b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4. 얘랑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이 상태를 연립했더니 답이 x는 마이너스 6 그리고 y는 16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방정식은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 되므로 윗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다 x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b가 되죠. 여기다 이제 1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2. 이게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6b. 마이너스 14가 반대로 넘어오면 18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b의 값이 그죠? b의 값이 있는 이가는 등호를 말하는 겁니다. b의 값이 a값보다 6만큼 작다 이런 뜻이네요. b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으니까 대입하겠죠? 이렇게. 여기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a값은 3. 처음에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처음 연립방정식은 a가 3이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라는 얘기죠.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4. 다음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를 이제 빼게 되면 마이너스 3y 빼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y값은 4. y4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죠. 3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x, y값이 처음 연립방정식가 구해집니다. 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연속 방정식이죠. a는 b는 c 이렇게 되어 있는 꼴. 이걸 푸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a가 두 번 나오게 푸는 방식. 아니면 b가 두 번 나오게 푸는 방식. 아니면 c가 두 번 나오게 푸는 방식. 이렇게 네, 세 가지 형태로 풀 수 있어요. 저 중에 여러분이 골라 잡으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형태로 보면 이걸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얘를 c로 봐야 되는데 저 셋 중에 누가 제일 쉬워 보이죠? 네, C가 제일 쉬워 보이네요. 그럼 C가 두 번 나오겠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A랑 여기는 C, 여기는 B랑 여기는 C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제일 보기 좋은 풀이라는 얘기죠. 0.3x 마이너스 0.2y는 1.2랑 같고 8분의 3x 플러스 4분의 1y는 1.2랑 같고 이 상태로 풀기 좀 불편하잖아요. 소수도 없애야 되니까 소수 첫째 자리 없애려면 양변에 10을 곱하죠. 3x 마이너스 2y 12. 여기는 8과 4와 10의 최종 배수니까 40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40 곱하면 약분하고 5가 남으니까 15x. 여기다 40 곱하면 플러스 10y. 40을 곱하면 48.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를 연립하려면 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위식에다 5를 곱한 거 바로 이어 쓸게요. 5를 곱하면 15x 마이너스 10y 5를 곱하면 60. 위에서 아래를 이제 더하게 되면 30x는 108. 이렇게 되나요? 네. 따라서 x는 30분의 108 5를 곱하면 60. 30분의 108.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그럼 계산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약분하면, 이거 3을 약분하면 10분의
36. 또 다시 약분되죠? 5분의 18. x는 5분의 18.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5분의 이렇게 복잡하다고? 혹시 계산 잘못했나요? 이게 맞는 거야? 일단 해봅시다 일단. 네. x에다 5분의 18을 집어넣으면 54 마이너스 2y 12. 그럼 2y는 5분의 54 마이너스 5분의 60 그렇게 될 테고, 이게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6 없어지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y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 집어넣읍시다. x에다가는 5분의 18 5 곱하기 5분의 18 마이너스 10 곱하기 y 다리 대신에 마이너스 5분의 3 약분하고 18 플러스가 되면 약분하고 2가 남죠? 6 24 상수 k 값은 24. 근데 보통 중학교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 잘 안 주는데 고등학교는 이런 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풀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계산법들이 많은데, 중학교는 웬만해서 뭐 이렇게까지는 잘 안 주다 보니까 혹시 뭐 계산을 잘못했나 싶었더니 네, 아닌가 봅니다. 이게 맞나 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 계산이 맞나 봅니다. 네. 자,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이식과 이식과 이식이 다 같죠? 그래서 3x, 그러니까 풀이를 볼 때 어떤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건 어느 하나에 꽂혀놔야 돼요. 이 중에 제일 쉬운 거. 뭐 얘를 제일 쉽다고 합시다. 상관없으니까. 그럼 3x 플러스 y는 2x 플러스 6. 얘랑, 그러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다는 뜻이죠. 7x 플러스 ay는 2x 플러스 6. 그러니까 위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6. 아래 있는 식을 정리하면 5x 플러스 ay는 6.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요즘 연립이 안 되잖아요. a 때문에 연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게 뭐라고 되나요? 이 식들은 이 방정식 해가 아래도 만족한다라는 뜻은 실제로 두 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개를 만족하는 겁니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 이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양변에 2를 곱합시다. 2y는 3x 마이너스 3. 넘겨가게 되면 3x 마이너스 2y는 3. 뭐 이런 거겠죠. 이 두 개를 만족하는가 아닌 이렇게 세 개를 모두 만족하니까 얘랑 연립하면 답이 나오죠. 이건 연립할 수 있겠죠? 그럼 나온 답을 다시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a 값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식의 공통해가 존재할 때 이것도 그래요. 얘랑 지금은 공통해가 존재한다는 뜻은 이 세 개식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해가 있다는 뜻이죠. x-2y는 2. 이 셋을 모두 만족하는 해가 있대요. 그러면 굳이 안 되는 걸 끼고 연립하지 말고 이번 시험에서 뭔가 xy가 아닌 연립방식 문제인데 xy가 아닌 또 다른 게 껴있으면 되는 것끼리 연립하세요. 그럼 y는 2x 플러스 1과 그다음에 x-2y는 2. 얘네들 연립해서 여기 y자리 대신에 ax 이건 그냥 바로 대입법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x값 구해지면 다시 y값 계산하고 그 xy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다시 이제 k값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연립방정식 k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할 때 이게 이제 k가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네, k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원활하게 풀려면 xy가 있고 그 나머지는 숫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이상한 k 이런 게 걸쳐 있다 보니까 불편하죠. k를 없애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럼 k를 없애려면 요 위아래 식을 빼보세요. 이렇게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y k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이거 보고 조심하셔야 돼요. 3 이렇게 되는. 그럼 하나는 k가 없는 xy식을 하나 찾았죠. 근데 보통 xy가 나오면 연립을 해야 되잖아.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럼 하나 더는 어떻게 더 만듭니까? 여기도 k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편하게 뭔가 좀 계산할 때 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빼면
네. 그럼 요렇게 두 개 할게요. 요렇게 두 개를 한다면. 위에서 아래를 빼보세요. 그럼 2x에서 4x를 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3y를 빼면 플러스 3y가 되니까 이게 플러스 2y. k에서 k를 빼면 마이너스 이렇게 남아요. 요렇게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그렇지? 느낌상 1번, 2번 빼면서 k 지우고 2번, 3번 빼면서 k 지우고 그러면 x, y에 대한 연립식이 나와요. 요거를 풀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x값 하나, y값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걔를 1, 2, 3번 중에 아무 데나. 근데 이거는 뭐 k값 바로 구하는 문제니까 3번씩에다 이렇게 바로 대입하면 k가 바로 나오죠. 대입하시면 네, k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문제에서는 좀 나오기 어려운 문제긴 해요. 네. 아마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지수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나오면 한 문자를 집중적으로 지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식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B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연립 반응식에는 PQ가 근이고요. 이 연립 반응식은 QP가 근이에요. X, Y 값이. 근데 어쨌든 기껏해야 어쨌든 P 아니면 Q밖에 없는 거잖아요. 괜히 이게 문자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PQ 근이니까 대입합니다. 근이니까. 그럼 위식에서는 P 플러스 5Q는 17. 아래 있는 식은 2AP 플러스 Q는 B 마이너스 5. 이거 하나랑 아래 있는 식은 X에다 P, X에다 Q, Y에다 P를 반대로, 순서를 반대로 바꿔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3Q, 여기 Q가 들어가고, 이거 P가 들어가니까 P부터 먼저 쓸게요. 7P, 마이너스 3Q, 5. P부터 먼저 대입합니다. Y에 P 대입하고, X에 Q 대입하는 거죠. 잘못 쓴 거 같죠? 아, 맞죠? 네. 여기 X에 Q, Y에 P를 대입해요. 그러면, QA, 뒤로 쓸까요? 네. P를 먼저 대입한 거를, 마이너스 2BP 플러스 QA, AQ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에요. PQ를 대입하기 시작하면 그럼 다시 보면 이제는 AB, 그러니까 XY가 아닌 PQ에 대한 연립 방식을 보시고 얘랑 얘를 연립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PQ 말고 또 다른 문제가 껴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딱 PQ만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 7을 곱합시다. 그럼 7P 플러스 5Q는 제가 7 곱하면 7, 7, 49, 119 여기 7P 마이너스 3Q 5 위에서 아래 이제 빼내죠. 그럼 지워지고 이게 8Q 빼게 되면 114 X에 뺀 거가 네. 체크해가지고 뭐라고? 체크해가지고 근데 숫자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여기다 7 곱해야죠. 여기는 왜 안 곱했나요 7을? 35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빼게 되면 38이네요 38Q 114 따라서 Q값은 얼마? 3 Q값 3을 집어넣어서 P값 구하기 편한 거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3, 5, 15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네요. 근데 P값, Q값이 구해졌으니까 다시 이제 여기다 대입합니다. 또 다시 여기다 대입해요. 옆으로 옮길게요. 그럼 P값 2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4A Q값 3 플러스 3 B 마이너스 5 그럼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 P값이 Q값 3 P값 2 마이너스 6B Q값 3 플러스 3A 7 그럼 3A 마이너스 6B 7 다시 연립 얘는 그냥 대입부로 풀게요. 이걸 B로 정리합시다.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여기다 대입해요. 3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7
그럼 계산하면 3A에다가 24A를 덧셈하면 27A. 그 다음에 여기 분배하면 68, 48 넘어가면 마이너스 48. 그러면 마이너스 41. 이것도 숫자 이상한데? 장갑도 봐주실까요? 혹시 P값 2, Q값 3, P값 2, Q값 3, P값 2, 4A, Q값 3. 네, B-5 맞고요. P값 2, 마이너스 4P. 여기를 잘못했구나. 아, 왜 이러니, 오늘? P값에 2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 6P예요?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B인데? 네. 그래서 좀 같이 봐주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자꾸 실수를 자꾸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 여기는 3A 마이너스 4B 7 아까 말한 것처럼 얘를 이제 B로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대입 3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7 3A 플러스 16A 플러스 32 7 합치면 19A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2 이게 B로 정리하면 4A 플러스 8이죠? 무슨 짓을 한 거죠? 네. 아까 처음에 잘못 푼 걸 그냥 똑같이 대입하는 바람에 아까 잘못 풀었었잖아요. 그럼 고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틀린 줄 알고 잘못 썼었어요. 분배하면 3A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32 7 여기는 마이너스 13A 넘어가면 플러스 13A 이게 넣어놓으면 마이너스 39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였냐면 둘의 곱 A, B의 곱 3, 4, 12 4번이 정답입니다. 1차 함수가 x값이 6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할 때 y값이 이만큼 증가한다. 이거 분명히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1차 함수 단원을 다루는 도중에 증가한다, 감소한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어쩐다 이런 증가량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100% 뭐라고 그랬나요? 기울기라고 그랬죠. 기울기는 1차 함수에서 x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방식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으로 구할 수도 있고 두 점을 이용할 때는 점으로 구할 수도 있었죠. x 좌표끼리 빼요. x2-x1분의 거기 대응되는 y2-y1 x 좌표끼리 뺀 거분의 순서대로 y 좌표끼리 뺀 거 이래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게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 다 따로따로 뭐 기울기 풀 때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아니고 기울기 하면 증가량에 관련된 문제 지금처럼 x값 증가할 때 y가 좀 감소한다 이렇게 증가량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기울기구나.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x의 개수를 1차 함수에서 x의 개수를 말하며 1차 함수식에서 x의 개수다. 이렇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a 값을 말하는 거구나. 그 a를 구하는 방식은 보통은 증가량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점이 나오면 점 두 개를 통해서 x값끼리 뺀 것분에 같은 순서대로 y값끼리 뺀 거 해도 기울기 나오고 혹은 마이너스 붙이면서 이 마이너스 빠뜨리지 말라고 수십 번 얘기했다.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다. 이게 한쪽에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합시다. 여기서도 그렇죠. x 앞에 있는 개수 a를 구하시오라는 뜻은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x의 변화량이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까지 감소해서 얼마나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까지 얼마 감소한 건가요? 그 7만큼 숫자가 작아졌죠. 그럼 x의 증가량은 7로 써야 돼요? 마이너스 7로 써야 돼요? 6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해. 숫자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마이너스예요. 얼마만큼? 7만큼. 그럼 y의 증가량은 2에서 2만큼 증가했다. 얘는 그냥 증가량을 직접 보여줬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한 게 아니고 그냥 이만큼 증가했다. 플러스 2. 기울기는 마이너스 7분의 2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의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또 증가량을 묻네요. 또 기울기예요. x의 증가량 4 분의 y 증가량 모르겠네요. 근데 얘는 어쨌든 기울기를 말한다. 마이너스 7분의 1을 말한다. 양변에 4를 곱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없어진다. 그럼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7분의 8. 이게 y의 증가량이다. 그림과 같이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각각 PQ일 때 PQ가 그냥 기울기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보면 어려운 거야. 두 개를 나누어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직선. 이게 함수 y는 fx의 기울기. 그 기울기는 P라고 돼 있죠. 근데 직선 위에 두 개 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점 0,-2. 여기 있는 점 3,1. 아까 말한 기울기 두 점이 나왔죠? 그럼 증가량으로 x 빼기 x좌표, y 빼기 같은 순서대로 빼서 y좌표. 그럼 3분의 3 약분하면 1. 여기서 P값은 1이 됨을 알았고요. 두 번째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은 여기 있는 점 3,1. 여기 있는 점 5,0이에요. x좌표값. 그때 그 기울기 값이 q. q는 x의 증가량 5-3분의 y 증가량 0-1.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둘을 곱하시오. PQ. 기울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그냥 푼다고요? y는 3x 플러스 2. 2x 플러스 1.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숫자를 보세요. F5. F. 결국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5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가로 안에 있는 게 5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3x 플러스 2가 5가 되려면 도대체 x에 뭐 집어내야 되는가 찾아야 돼요. 그럼 넘기면 3x는 3. 따라서 x는 1. 아, 여기 x에다가 요 관계식에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가로 안에 있는 f3x 플러스 2가 5로 바뀌고 여기 x에 1 대입했다는 얘기는 여기 x에다 1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2 플러스 1, 3이 되는구나. 이렇게. f5 값은 3이에요. 그럼 3 빼기 f3. 이번 f3이죠. 뭐야 이거 이래. 이동하자, 이동. 이동이다, 이동. 화내지 말고, 이동하자고. 어떻게 해야 돼? 이동. 그럼 중간에 누르면 가는데. 자, 이동하자, 이동. 그렇지. 이상, 멈췄어, 갑자기. 그럼 이동이 복사하고. 아휴, 참, 네. 바로 이어쓰려고. F3. 그럼 이번엔 또 그렇죠? 3x 플러스 2가 3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가로가 3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3x는 1, 양쪽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1. 무슨 뜻이었냐? 요 식에다가, 처음에 있는 노란색 식에다가 x에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집어넣으면 약분되면서 이 가로가 3으로 바뀐다. 대신에 여기 x에 3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x에도 3분의 1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3분의 2 플러스 3분의 3. 3분의 5가 되더라. F3은 3분의 5가 된다. 그럼 3분의 9 빼기 3분의 5니까 3분의 4가 남는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다르게. 다르게 어떻게 해요? 1차함수 문제 푸는데 이런 거 나오면 분모에 뭐 두고 싶다고요? 5-3 두고 싶다고. 이렇게 되면 이 직선에 뭐가 나타나죠? 기울기가 나온다고 그랬지. x값끼리 뺀 거분에 그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 y값이죠. 뺀 거. 그 답을 이 기울기니까 x 앞에는 계속 2. 답이 없네? 뭐가 문제지? 선생님 말한 대로 보면 이건 분명히 기울기를 뜻하는 표현인데 왜 답이 없는 거지?
보세요. 왜 답이 없냐면 지금 네가 구한 거는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어떨 때 기울기를 구한 거냐면 fx의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네, fx 기울기가 2인 거예요. 근데 지금 fx가 아니잖아. 죄송해요. fx의 이 표현 자체가 fx의 기울기를 구한 거라고. 2분의 f5-f3 이게 fx의 기울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fx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저거 fx를 만들려면 도대체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약간 이게 고차원적인 수학인데 여러분한테는 약간 고차원적인 수학이에요. 얘를 간단하게 그냥 t 이런 걸로 바꿔봅니다. 치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식을 x로 정리해요. 3x는 t-2 양쪽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t-2 x자리 대신에 3분의 t-을 대입해 보면 이게 f 요 가로가 t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t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 여기 x에다가도 똑같이 3분의 t-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3분의 t-에다 2를 곱해야 되겠죠? 2t-4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ft는 찢습니다. 이거 하나 찢어요. 3분의 2t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t자리 대신에 그냥 x만 대입하면 돼요. 함수식을 fx로 바꿉니다. fx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됐어요? 그럼 fx의 기울기는 얼마죠? 3분의 1이에요. 이게 3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만 구하는 거였잖아요. 얘만. 양변에 2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지워줘야죠. 그래야 얘가 나올 테니까. 곱하게 되면 3분의 4. 2번이 정답이 돼요. 약간 고차원적인 표현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직 이런 표현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처음에 한 것처럼 이게 3으로 바뀐다면 이게 F5로 바뀐다면 이게 5가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되지? 그 X를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F3으로 바뀐다면 이게 3으로 바뀌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되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것도 대입하고 그렇게 푸는 게 아직 여러분한테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저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으로 k제곱만큼 평이동하면 x좌표 y좌표 합이 0인 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이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대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y에 4k 플러스 5, x에 4k, 8k 마이너스 7 이항을 합시다. 4k 반대로 이항을 합니다. 12 k 값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K값 3이 됐죠? 그럼 K제곱은 9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Y는 2x-7을 Y축으로 9만큼 평이동합니다. 그럼 9만큼 평이동하면 뒤에다 이제 9를 갖다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 숫자 크기만큼 갖다 쓰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 이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 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 이거죠. 이 그래프 위에, 이거거든요. X좌표, Y좌표 합이 0. 이거 그냥 쓰시면 되죠. X좌표, Y좌표 합이 0. 그럼 얘도 만족하고, 그건 얘도 만족하는 XY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연립반응식 푸는 겁니다. 그럼 이거 그냥 하나 정리하면 되죠. 뭐 y 대신에 x,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y, 아무거나 괜찮아요. y는 마이너스 x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x 여기는 2x 플러스 2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x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y좌표는 반대 보니까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 점의 좌표점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면 이 표현도 괜찮고요. 뭐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어딘가에 x좌표가 있고 어딘가에 y좌표가 있는데 둘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이거 부가 반대라는 뜻이네 라고 생각되겠죠. 그럼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두셔도 돼요. x좌표 y좌표 합이 0 서로 반대 부호. 근데 이 점이 이 직선 위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대입할 수 있죠. y에 마이너스 a, x에 플러스 a 이렇게 넘어가면 3a가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런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네. 1차 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은 각각 a, b 저기 나와있죠.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은 cd라고 했을 때 3ab와 3bo가 2ab와 3bo가 서로 같고 cd가 14일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고 그림이 너무 조그마니까 옆에다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이렇습니다. 이 표현 있죠? x축, y축과 만나는 위치를 좀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의 y절편값 플러스 a, 이 직선의 y절편값 플러스 b, 여기는 원점이고요. 이렇게 ab, 여기에요. ab, 이게 ab죠. bo, 여기에요. 이게 bo예요. 그럼 이 길이를 따져야 되는데 이 길이는 너무 어렵게 생겨. 문자가 있으면 괜히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여기 있는 점이 5예요. 여기 있는 점이 2야.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3이잖아요. 어떻게 구하나요? 위에 있는 점에서 아래 있는 점 빼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플러스 2가 있어요. 이 길이 얼마예요? 3이죠. 어떻게 구해요? 오른쪽에서 왼쪽 점 빼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X축, Y축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위에서 아래를 빼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됩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위에 있는 점에서 아래 있는 점을 빼니까 이 길이는 A 빼기 B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이 길이는 B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저기씩다 대입하는 거죠. 2 곱하기 AB, A-B는 3 곱하기 BO, B랑 같고 분배하면 2A 마이너스 2B는 3B랑 같고 넘어가면 2A랑 5B는 같다라는 AB에 대한 관계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AB에 대한 관계를 하나 찾았으면 당연히 이제 여기쯤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AB에 대한 관계가 나오겠죠. 선생님 저기 아래 이거 O A라 쓴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OB죠? 제정신 아니에요. CD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를 찾읍시다. 여기랑 여기. 그럼 이건 각각의 직선의 x절편이니까 여기 x절편 구하려면 이 직선에 y가 0일 때 x값을 찾아줘야죠. 요때 x값을 찾는 겁니다. 포인트는 x입니다. 아무리 문자가 다른 게 있어도 구하는 건 단 x를 구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걸 넘겨주죠. 그럼 4분의 5x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없애고 여기다 5분의 4를 곱해요. 그러면 그때 x절편 값이 x가 나오죠. 이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4a가 돼요. 이번에 이 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점은 여기 있는 직선의 x절편 똑같이 y에 0 집어넣고 x값 계산합니다. 근데 그럼 b가 필요 없잖아요. x값 구하는데 넘기죠. 그럼 3분의 2x가 넘어갔다고 치고 b가 남고 없애고 역수를 곱해요. 2분의 3. 그럼 여기 있는 위치는 2분의 3b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뺍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이게 플러스 바뀌면서 5분의 4a 플러스 b는 3 플러스 2분의 3b는 14. 네, 요 길이. CD의 길이는 14입니다. 자, 남은 거는 정리하죠. 2a는 5b. 이거 하나랑 여기다 양쪽에 10을 곱할게요. 2, 5를 동시에 없애야 되니까 10 곱하면 약분되고 8a 10 곱하면 플러스 15b는 14가 돼요. 괜찮죠? 이쪽 양쪽에다 3을 곱합시다. 이제 바로 대입해도 되겠지만 곱하기 3을 한다면
6a는 15b. 15b는 6a랑 같죠? 여기다 6a를 대입해요. 그럼 14a, 14. 따라서 a는 1. a 1을 대입해요. b값 구하는 거니까 b값은 5분의 2. 마지막 문제는 a 플러스 b값을 구하죠. 둘을 더하면 5분의 7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오른쪽 그림의 두 일차함수 그래프가 평행할 때 평행이란 말이 나왔죠. 평행하면 떠올리셔야 될 게 기울기는 같다. 하지만 y 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차피 a 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y 절편은 크게 의미 없고,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한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두 점이 필요하죠. 0,5라는 점과 3,-1이라는 점. 이쪽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해요. 마이너스 1,0과 아니죠. 위치 어떻게 잡아? 그림이 이 점을 이게 뜻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닌가요?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지점이 이거인 건 확실한데 그냥 이 직선은 얘랑 얘랑만 찍힌 건가요? 그런 그림이에요? 책 좀 줘보세요. 나도 저것만 봐도 잘 모르겠는데. 110번. 아, 그러네요. 이건 그냥 절편만 찍힌 거죠? 여기 절편만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오히려 더 고맙지 않을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3-0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럼 3분의 마이너스 6 약분한 마이너스 2.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절편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보여줍니다. 절편을 통해서 바로 y 절편,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이제 끊어야 되죠.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는 뜻은 기울기만 따오란 얘기예요. 기울기. 점이 나왔으니까 x값끼리 뺀 거분의 같은 순서대로 y값끼리 뺀 거. 마이너스 2. 그리고 점 0,-1을 지나는 직선. 결론은 느낌이 이런 거죠.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인데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간답니다. 0,-1. 0,가 나왔네요? 이건 y절편을 보면 되겠죠. 너무 고마운 일인데? 기울기랑 y절편을 다 알려주는 굉장히 고마운 1차 함수식.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너무 대놓고. 그럼 남는 거 이게 y는 대신에 이제 fx를 집어넣고 fx에 3 집어넣어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 둘을 빼시오. 정답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이래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요? 이거 보이면 왠지 분모에 막 이런 거 쓰고 싶잖아요. 3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위해서 따라온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아, 얘 기울기인데 fx의 기울기,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분모가 지금 4잖아요. 얘만 구하라는 거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없어지고 4를 곱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해도 괜찮고. 얘랑 평행하고 기울기만 따오는 거죠. 기울기는 1입니다. 기울기 1. 또 이 점을 지나가죠. 마이너스 2,4. 기울기 1. 그럼 y는 기울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 y절편을 모르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 점을 이렇게 대입하는 이유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p.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식이 완성된 식은 y는 x-2. 이게 완성된 식이더라. 저 직선을 그리라. 왜? x축, y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찾으려면 그림이 있어야 되죠. 기울기 1짜리예요. 직선 그리는 방식은 이제 좀 확실히 좀 익혀둡시다.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45도로 오른쪽 위로 가는 뭐 이런 직선, 이런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단 y절편이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원점 아래 밑으로 두 칸에 내려가면 y절편이 있고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지선 45도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45, 45, 90. 그럼 직각 이등, 이호삼각 직각 이등변? 그럼 이변 길이나 이변 길이랑 같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2가 되겠죠. 이런 거 약간 요령이에요. 남은 건 이 삼각의 둘레, 여기지. 아니,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좌표점은 마이너스 2지만 절대 길이는 음수가 없으므로 양수로 처리한다. 답 뭐니? 뭘 잘못한 거예요? 마이너스 2,4. 아, 이거 마이너스 4를 대입했군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4인 줄 알고, 컴마였는데, 내 글씨에 내가 헷갈렸어요. 이게 마이너스 4인 줄 알고 마이너스 4를 대입했어요. 네. 혹시 이게 마이너스 4를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또 풀지는 맙시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숫자만 잘못 쓴 거니까, 네,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네. y는 저 그래프를 그리는데 민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그려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민영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0, 1, 마이너스 2를 지나게. 자, 연립방정식 할 때도 왜 이런 거 많이, 어디서 했었죠, 우리가? 그 앞쪽에 그 유리수와 순환소수 할 때도 했었잖아요. 누구는 분모를 잘못 보고, 누구는 분자를 잘못 보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럼 누구는 분모를 잘못 봤으면 그 분모는 없애고, 분자만. 누구는 분자를 잘못 봤으면 그건 없애고, 분모만. 이런 식으로. 얘도 그래요. 이 친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는데 뭘 잘못 봤다고요? x의 개수를 잘못 봤죠. 그러면 y절편은 크게 잘못 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얘네들의 직선. y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의 증가량분의 2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p. 두 개 중에 아무나 하나를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 y 0,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친구 뭘 잘못 봤다고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그럼 얘는 불 문제 잘 봤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수진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마찬가지겠죠? y는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2분의 y의 증가량 4, 2x 플러스 b인데 이게 b잖아요. y절편값 1. 이 친구는 y절편을 잘 봤대요. 이건 잘 봤다는 얘기죠. 기울기는. 둘이 붙이면 되겠네요. y는 2x 마이너스 1. 이 일치함수의 x절편 y가 0일 때 x값, y 0일 때 x값 넘어가면 x는 2분의 1. 네, x절편은 2분의 1이 됩니다. 라는 표현. 앞쪽에 왜 했던 그런 거랑 비슷해요. 분모 잘못 보고 지우고, 분자 갖다 쓰고, 분자 잘못 썼어. 그럼 분자 지우고, 분모 갖다 쓰고, 둘이 붙여서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런 느낌으로